네, 여보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예, 유튜브 생중계로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 자, 오늘 3월 마지막 날 오후 이제 5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공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좀 더 화도 내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이 선고기일이 왜 잡히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네, 아마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 서로 의사를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한두 분이 네, 의견을 아직 못 정해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미 아마 음, 데드라인을 정해서 저 의견을 정해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쪽 변명도 더 이상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어,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이 그 5대 3이라는 설이 있지 5대 않습니까? 3설, 예, 다섯 분이 이제 인용을 원하고 나머지 세 분이 이제 의견을 말하지 않거나 음, 기각이나 각하다 네, 이럴 때 이제 문제는 그 현재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대기 중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이미 선출한 지 100일이나 됐고 네, 대통령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헌재에서 스스로 권한쟁의 심판하고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서 음, 이분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적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분이 재판관 임명이 되면 그 후에 그분까지 의견을 들어서 선고하자는 식으로 아마 보류하고 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마은혁 임명 여부를 지금 보고 예, 기다리고 결정하자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 예,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근데 예.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인 정치 현실을 말씀이시고 네. 실제로는 당연히 벌써 임명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 뭐 우리가 헌법 해석의 최종적인 그 기관은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히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국회 선출목 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걸 위헌이라고 벌써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속 이런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면 안 되죠. 음. 헌법 위반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즉각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덕수 이 권한대행의 버티기 이게 지금 일주일째 이어지다 보니까 예, 국민들께서 이제 한덕수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민주당도 뭐 탄핵을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당연한 국회 행동이고 또 마땅히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교수님 보시겠네요 그러면. 아니 탄핵 소추 사유는 명백히 되는 게 음. 지난번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서 김복형 재판관도 네. 그 일단 그 국회에서 선출해서 그 안이 오더라도 그 재판관 자격 요건이나 국회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네. 임명 여부를 결정할 만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썼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기간이 100일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뭐 기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음. 벌써 임명했어야 되는 거고요. 최상목 대행은 네. 처음 권한대행 되자마자 2명을 임명했어요. 당일에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독수 대행이 임명 못할 게 아니고 벌써 기간이 다 도과됐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명백하기 때문에 탄핵소추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아,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고 탄핵도 뭐 이미 그렇습니다. 헌재에서 예, 확인해 줬으니까 검사 탄핵에 대해 그렇습니다. 평가할 때 선고할 때. 그러면 지금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이제 안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헌재가 아직 결정 안 하고 있지만 4월 18일이면 또 두 명의 재판관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더욱 뭐 시간이 없어서 참 정말 이러다가 4월 18일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네. 벌써 오늘도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독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시도하면 음. 그러면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독수 대행한테 네. 퇴임하는 두 분의 후임자를 아, 지명하도록 하겠다. 맞아요. 그런 얘기 제가 깜짝 하더라고요. 놀랐는데요. 예. 아니
여당의 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당대표도 아닌 원내대표가 예. 행정부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한테 음. 그 최고법원의 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한 건지 어. 굉장히 이상한 말이고 예. 권력 분립도 전혀 안 돼 있는 건지. 그리고 한덕수 대행은 그러면 무슨 여당이 원내대표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인가요? 되게 이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몫이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의 재판관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임명을 해야 되지만 그렇죠. 대통령 몫의 최고법원 재판관은요.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이지 권한대행을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통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한 얘기 자체 뭐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4월 18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선고를 못하고 4월 18일이 되면 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다수 의원이 인용 의견일 때 그런데 5명이 인용 의견이고 3명이 의견을 말하지 않거나 네. 기각각하 의견일 경우에 그 5명이 과연 4월 18일 넘기기 싫다고 해서 기각적으로 그냥 결론을 내고 나간다 2명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재판관 후보자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네. 그분이 임명될 때를 기다리자고 계속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4월 18일이 되면 그렇죠. 두 분은 임기가 가야 완료되기 되니까. 때문에 예. 나갈 수밖에 없고 이걸 이제 뭐 안 나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률을 네. 만들어서 임기를 연장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마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간에 뭐 아마 100% 거부권 행사할 거부권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임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6년으로 그렇죠. 그걸 연장한다는 거는 위헌이라는 주장은 일단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뭐 위헌이 아닌 법안도 쉽게 거부권 행사하는 판국에 네. 이렇게 헌법의 명문 조항에 어긋나는 규정을 거부권 행사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참 그럼 그래서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진짜. 이거 18일까지 네. 가면은 이거 그냥 그야말로 그냥 눈 뜨고 당할 상황까지 가는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지금 빨리 예. 마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끔 돌파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총리하고 전직 그 대행이었던 그 부총리 두 사람이 지금 네.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일단 직무를 배제해야만 다른 빨리. 분이 이제 혹시 또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하. 임명을? 그렇죠. 그 그렇죠.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으면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건 네. 최상목 부총리건 뭐 임명 안 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두 사람 확신하다. 예, 네.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진행 상황을 그럼요. 보면.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거는 다른 분이라도 임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뭐 자꾸 줄탄핵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컨대 뭐 국무위원이 17명 정도 있는데 네. 17명이 차례대로 뇌물을 받아가지고 한 10명을 줄탄핵한다고 줄기소했다고 쳐봅시다. 줄탄핵, 줄기소. 그렇게 줄기소. 비난하겠어요? 아하.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될 아니 일이죠.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지금 한덕수 대행도 지금 명백히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하.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탄핵이라도 해서 배제해야 되고 그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권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오히려 의무라고 봐야 되죠. 의무다. 그럼요. 그러니까 안 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탄핵 뭐 아마 내일 민주당이 네. 행동으로 옮길 것 같고 최상목 네. 대행도 그렇고 뭐 그 뒤에 뭐 이주호 뭐 등등해서 이제 순번이 있는데 만약에 임명해서 안 한다고 하면은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뭐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거를 계속 한 명씩 탄핵하면 네.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볼 때도 좀 웃기잖아요, 약간. 한 명씩 그래서 하는 거. 아마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씩 하느니 전체 여럿을 묶어서 하거나 뭐 네. 전체 내각을 좀 탄핵시 왜 그러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은 윤석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거고 네. 거기에 기반해서 그 밑에 임명직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정당성을 갖는 건데 네. 지금 윤석열 본인이 민주적 정당성 상실한 겁니다. 그분은 내란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죠. 내란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민주적 정당성 상실했고요. 국민이 신임을 거둬들였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로부터 나오는 민주적 정당성 가지고 운영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부는 정당성이 없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네. 뭐 다수를 탄핵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지금 뭐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뭐 민주당이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얘기를 하던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이상한데, 예, 아니, 내란 행위를 한 거는 자기네 뭐 1호 당원이 대통령이 돼서 저지른 일인데, 네, 아니, 좀 음, 미안하지도 않나요, 국민 보기에? 아니, 어떻게 그런 내란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거 정말 그야 적반하장식의 그 글쎄,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표현할 수 있다. 있겠네요. 예, 네,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런 지금 상황. 하는 걸 보면은, 네, 지금 뭐 법이고 무슨 상식이고 양식이고 뭐 양심조차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 저는 뭐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네, 그냥 국회는 국민의 대표니까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이제 하면 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국민을 믿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그럼요. 해라. 이렇게 그럼요. 그래야 강하게 되죠, 말씀해 당연히. 주셨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하고 뭐 저기,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국민이 선출해서 그 대표를 만들어 놨으면 그 음,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 행동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 국회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국민이 선출한 기관은. 네, 지금 대통령은 정지됐으니까 이제 음, 국회밖에 없어요.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 행동으로 그렇네요. 옮길 때는. 그러니까 예, 국회는 좀 과감하게 뭐랄까, 음,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음, 국민만 보고 나가면 돼요. 역사 아, 국민만 보고 그냥 하면 네, 되는 거지. 자꾸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 국회 쪽도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죠? 그래요. 네. 좌고 우면 하지 말고 국회 할 일을 그렇습니다. 해라. 국민을 그럼, 믿고 그리고 해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다. 네, 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4월 4일, 4월 11일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저기 희망사항이고요. 그런 희망사항 어, 가져다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선고하기 어려울 거로 보고요. 그래요? 벌써 했었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 그 평리라면 이미 나왔어야 돼, 선고가. 그러니까 선고를 음,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하기를 희망한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 지금 저기 내부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예, 선고를 못할 게 확실한데 그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그 기각 결정문을 보면요. 네, 거기에 뭔가를 읽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음, 거기 김복형 재판관이 쓴 내용을 보면 아주 궤변이거든요. 음, 그리고 그렇게는 쓸 수 없는 걸 썼어요, 억지로. 네, 예컨대 뭐 재판관 자격 요건이나 그 재판관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는데 그 되게 그렇죠.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 음, 저기 저 헌재 재판관의 그 자격 요건은 헌재법에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일단 국회에서 선출하기 전에 다 확인했을 거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국회 음, 의결 절차는 원래 국회 자율권에 속해요. 다른 기관의 그 의결 절차에 관여하면 안 되는 거인데다가 네, 그리고 이게 대통령 대행이 하는 그 형식적인 심사 그거는 그렇죠. 그냥 아주 중대하고 명백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하자여야 되는데 그런 하자는 없었어요. 근데 뭘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 음, 넌센스고요. 그런 워딩 자체가 네, 일부러 하자를 찾아서 만들어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김복형 재판관이 뭐 글쎄 인용 의견일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그 각하 의견 두 분도 내용을 잘 읽어보면 좀 음, 억지스러운 주장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세 분이 네, 그 탄핵 인용 쪽은 일단 아닐 것 같습니다. 당장 음,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뭐 희망을 자꾸 가질 필요 없이 하니까 예, 언제든지 헌재에서 선고기를 잡아서 탄핵 인용 결정하면 좋은 거니까 그건 놔두고 네, 그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걸 해야죠. 놔두고 할 수 그건 있는 거, 놔두고 예, 그것만 자꾸 점만 치고 있지 말고 점을 쳐서 뭐 합니까? 예, 그냥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이 문제 이거부터 예, 빨리 이제 예. 풀어내야 되는 거 그거부터 국회 그 그렇게 해야 돌파구를 된다. 만드는 게 급한 일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국회가 어떤 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예, 열심히 또 그 국회를 백업해서 음,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표가 국회밖에 없으니까 국회가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좀 해줘야죠. 네,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예. 예. 오늘 제가 인터뷰를 좀 많이 아침부터 했지만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 길이 좀 조금 보이는 것 조금 같아요. 조금 그런데 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왜냐하면 아니지만, 예, 저항이 강할 거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하여튼 국회에서 음흠. 지금 좌고우면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요. 네. 자, 자고 오면 할 시간이 없다. 아, 참. 그러니까 헌재가 맨 처음에 헌재가 당연히 변론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거 예. 분명히 8대 0이다. 이 아니 그건 변론, 당연한 예, 거죠. 당연한 거니. 예,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공수부대의 그 원래 창설 목적이 그리고 네. 주요 임무가 뭐냐면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예요. 음, 공수부대가 원래 그리고 707 그거는 공수부대에서도 가장 유능한 사람 뽑아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대가 국내 그것도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공격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지시로 네. 이 공수부대가 여의도를 향해 출동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미.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러네요. 헌재가 너무 불필요하게 별걸 다 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별걸 다 사실은 이렇게 했다. 명확하잖아요. 사실관계는 명확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 여기는 사실도 명확하고 법리도 명확합니다. 헌법과 네. 개헌법 중에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탄핵 인용 외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이 사건 자체가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너무 장기간 온 거예요, 지금. 아, 장기가 온 거 자체가 너무 길게 온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상한 좀 상황이고 그 상황 시그널을 보이는 이상하게 거고.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지금 이거를 음. 자꾸 좌고우면하고 이러다가는 음흠. 시간을 다 그냥 헛되이 보내고 당황하게 될 겁니다. 이제 패닉에 빠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크게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럼요. 하여튼 지금은 행동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네. 예, 불행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4월 18일 이후에 닥치게 될 혼란스러운 상황들. 그렇습니다. 아, 예. 그거 참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헌재가 그렇죠. 해결을 해야 예.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 아니 사실은 이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쓰여진 대로 또 이 법관의 양심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법관의 예. 양심과 법관의 사고를 가지고 사건을 보면 네. 인용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에 반대하는 사람,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은 네. 이미 음. 판사로서 사고하거나 판사의 양심으로 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하.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 법관의 모습, 자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치 이 어떤 한쪽 편을 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정치적으로 들고 오염돼 있다고 볼 오염돼 수밖에 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아이고. 이게 법리 논쟁 같으면 설득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법리적인 게 아니고 일단 정치적 결단을 한 다음에 그 거기에 주장을 좀 맞춰서. 관철하기 위해서 자꾸 논쟁을 하려고 덤벼들면 네. 설득을 어떻게 해요, 무슨 수로? 그러게 말입니다. 아, 참 지금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은 꼭 그렇습니다. 하자. 예, 아, 그렇습니다. 예. 힘을 더 내야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그렇죠. 아유 이 바쁘신 와중에 저희가 긴급하게 좀 연결 좀 해봤는데요. 저희 댓글을 보니까 예 김선택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들었다. 또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또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좀 듣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 헌정사를 보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결국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했습니다. 헌법의 수호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도 둔 거고요. 국회도 두고 헌법재판소도 둔 거예요. 지금 이 기관들이 차례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헌법을 공격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국회와 국민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지켜낼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도 잃지 말고 힘도 잃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